인생과 비즈니스, 그리고 성공은 클럽 입장과 똑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1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정문이죠. 학위, 공채, 자격증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2의 문이 있습니다. 억만장자, 금수저, 셀럽들만 통과하는 VIP 전용 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나는 저들과 달라라며 좌절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문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뒷문입니다. 줄을 이탈해서 골목길을 달리고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넘고 주방을 통해 몰래 들어가는 길 말입니다. 빌 게이츠가 첫 소프트웨어를 팔았을 때, 스필버그가 할리우드 최연소 감독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이 제3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19세 대학생이 7년 동안 이 제3의 문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밝혀낸 비밀, 책 제3의 문의 핵심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알렉스 바나야는 19살의 평범한 의대생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도저히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 경력을 시작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는 도서관에 가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지만 거기엔 이미 성공한 후의 이야기만 있을 뿐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그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쓰자. 하지만 인터뷰를 하러 다니려면 돈이 필요했죠. 여기서부터 그의 제3의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는 우연히 TV 프로그램 가격 맞히기 쇼 우승 상품을 노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운에 맡기고 방청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쇼를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방청객으로 뽑히는지, 우승 패턴은 무엇인지 밤새 연구했습니다. 그는 결국 쇼에 출연했고 전략적으로 계산된 베팅을 통해 우승 상품인 요트를 따냅니다. 그리고 그 요트를 팔아 $16,000의 자금을 마련하죠. 이것이 바로 제3의 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시스템을 해킹하라.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야기입니다. 스필버그는 영화학교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거나 다른 학교를 알아봤겠죠. 하지만 스필버그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어버스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스튜디오를 돌 때 몰래 버스에서 뛰어내려 덤불 속에 숨습니다. 그는 관광객이 아닌 직원인 척하며 스튜디오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빈 사무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근처 가게에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적힌 플라스틱 명패를 사서 그 문 앞에 붙여버립니다. 그는 매일 양복을 입고 그 빈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집실에 몰래 들어가 편집 기술을 배우고 감독들을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편집자의 눈에 띄게 되고 자신의 단편 영화를 보여줄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지금의 거장 스필버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스필버그가 제1의 문만 두드렸다면 우리는 조스나 이티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담장을 넘고 빈 사무실을 점거하는 제3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들이댄다고 문이 열릴까요? 저자는 수많은 실패 끝에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바로 내부자의 존재입니다. 제3의 문은 혼자 힘으로 걷어차서 여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빗장을 살짝 풀어줘야 열립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폴 앨런이 있었고 저자 알렉스 바나얀에게는 엘리엇 비스노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맥이 없어라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내부자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보여주고 끈질기게 두드릴 때 감동한 누군가가 여러분의 내부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워렌 버핏을 인터뷰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이메일을 보내고 주주총회에 잠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그 끈기를 보고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콜드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은 문이 닫혀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저자는 7년 동안 수백 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빌 게이츠 인터뷰는 수년이 걸렸고 레이디 가가 인터뷰는 성사 직전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어뜯어라라는 정신이었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씹어 넘기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에게 물었죠. 당신도 처음에 무서웠나요? 빌 게이츠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웠지만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뒷골목을 달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혹시 닫힌 정문 앞에서 왜 나한텐 기회가 오지 않지? 라며 한탄하고 계시진 않나요?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났습니다. 계단도 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제나 뒷문은 있습니다. 주방 쪽 창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 배출구가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제3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당장 그 문을 찾기 위해 줄을 이탈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제가 느꼈던 가슴 두근거림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3의 문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웬디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